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1992포인트 선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8조를 좀 넘는 영업이익을 나타냈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8조를 냈다고 시장의 어닝 실적을 기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일단은 뭐 좋은 기업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 4분기에 전망식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3분기에 뭐 실적이 좋았고 이제 4분기가 이거보다 더욱더 어닝 실적을 기록했다는 적이 딱 5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번 중에 5번이 있었고요. 그만큼 지금은 4분기에 대한 약간의 불투명성이 약간 좀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전고점까지 왔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속해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려면요. 실질적으로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된다든가 그런 뉴스가 좀 더 많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홀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의 우리도 절반 정도의 매도 다음에 마지막 물량 같은 경우에 홀딩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137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는 지금 상으로 조금 뚫기 어려운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거기를 돌파하는 시점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도 엄청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닥에 지금 랠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크게 지금은 테마군을 좀 미루는 종목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엔터주,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결제 관련주죠.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 세력이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에서 올려있던 어느 정도의 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주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엔터주 같은 경우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시총 1조를 넘었는데 1조를 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상당하죠. 하지만 그 1조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엔터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1조를 돌파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1조를 돌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자체가 66,200원입니다. 그만큼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의 FPCB 관련해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현재 지금 시총을 한번 보시면 9,255억이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거를 팔고 있는데도 9,255억인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시총이 1조 200억입니다. 그만큼 1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를 파는 행위인데도 1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1조를 조금 지지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엔터주가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CJ ENM, 그리고 두 번째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N까지 3개 올라와 있는데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가득한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개별주 장세는 맞대 거기 안에서도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지금 엔터주 관련주, 그리고 모바일 게임 관련주가 상당한 큰 빚을 내고 있습니다. 그 빚 자체가 지금은 대선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그 점을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예. 만약에 테마주를 매매를 하거나 코스닥의 개별주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세 가지 업종 안에서 고르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코스닥의 이런 랠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의 주가 자체가 2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을 할 만큼 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끌어올라 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국인 매집이 상당했는데요.
외국인은 할 만큼 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필요한 수급은 어디냐? 투신권이죠. 우리가 흔히들 펀드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량 자체가 유입되기 전에는 2000포인트를 조금 뚫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와 있는 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상당한 큰 매수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희망을 좀 많이 안겨줬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대비되는 것은 투신이었죠. 투신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투신권 자체가 다시 그 매수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지금 2000포인트를 뚫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 월요일 장에서 투신권에서 다시 그 매수세에 동참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코스피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랠리는 당분간은 지속된다고 결론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은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에서 먼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랠리 자체가요. 쉽게 그만둘 랠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서울반도체 과거에 명성을 떨치던 기업이 지금 주가 자체가 뭐 크게 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대안으로서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엔터주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가 떠오르면서 지금 코스닥 자체를 버텨주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 뿐이지 랠리는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월요일 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좀 투자하는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요. 네. 제가 뭐 지금 1시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침에 생각했던 게 멜파스였는데요. 멜파스가 좀 올라서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터치 패널에 대한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의 성적보다는요. 앞으로의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조금 더 전망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일단 애플발의 LG 디스플레이 패널의 점유율 확대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외형 성장과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은 하락형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욱더 수익성 개선이 주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또한 2분기에 못지않는 실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우리가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예. 뭐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일단 전고점 부분이 지금 3,500원대였고요. 오늘 다시 3,585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은 하단에서 어느 정도 다시금 뚫으려고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시세의 초입 구간이라고 하죠. 예. 시세의 초입에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요. 시세 자체를 하단에 지금 일단은 상장될 때 가격 자체가 지금 4,500원대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여기 하단에 지금 3,5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동반되는 거는 분명히 성장성도 있겠지만요. 2분기 실적 자체가 안정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미끄러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할 수 있다.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본다면요?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로 그냥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좀 걸어두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300원까지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3,3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4,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오시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LB세미콘이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만큼 관심 종목들의 수익률도 좋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들인데요. 호텍과 한솔재지 20%씩 담아보자 하셨었는데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4일에 담았던 코텍은 현재 수익률이 4%입니다. 끝까지 보유해보자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한솔재지는 예상하셨던 것보다 조금 강했습니다. 매수가 도달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요. 두 종목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코텍은 이미 4% 수익 중이고 한솔재지는 그래도 매수 가격 다시 한번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가격을 9,3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9,000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9,300원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9,300원대에 와서 저는 매수를 했었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누워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참 제가 뭐 일단은 서울경제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큰 추석 선물을 좀 드렸구나. 그래서 네. 혼자 뿌듯하고 혼자 보람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9,350원에 도달했고 9,300에 도달을 못했었는데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볼 때는 다시 9,300원에는 도달할 수 없는 가격대고요. 예. 대신에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은 눌림목은 아니죠. 제가 항상 하는 건 눌림목 공략인데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유념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일단 한솔그룹 자체가 조금 재조명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일단 삼성과 지금 CJ 간의 물류 창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금 법정 싸움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솔 CSN 같은 경우에 같이 보시면 예. 한솔 CSN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지금 2,000원에서 3,250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예.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한솔그룹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게 한솔재지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들 사무실에서 쓰는 A4 용지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매출 자체가 꾸준히 안정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룹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상단 자체를 돌파를 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튀어줘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포트 안에는 편입을 안 시키겠습니다. 네. 제가 원했던 가격은 9,350원이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솔재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중 눌림목을 꼭 공략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 들어봤고요. 최종 포트폴리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까지 한솔재지가 빠지면서 두 종목입니다. 코텍 20%, LB세미콘 오늘의 종목이죠. 역시 비중 20%입니다.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코텍은 12,5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보자 하십니다. 수익률은 4% 넘고 있고요. 오늘의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많이 고민하셨던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 3,300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네, 지금까지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